제정신으로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네, 오늘 다 여러분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면 아니 뭐다 아는. 오늘 가감 없이 말씀 주시려고 술을 한 잔 하십니다. 와인을. 네. 근데 아니,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네. 이제 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네. 제가 뭐 이렇게 폭로해서 저 기분 좋자고 누구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빼고. 형빈이가 왜 옆에 앉았냐?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내일이 이제 우리 생일이니까. 그쵸. 로드 f 생일이니까 혼자 좀 잠수를 타서 조용히 산속에서 이렇게 이런 옛날 이렇게 뭐라 그래요?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좀 이렇게 기도도 좀 하고 혼자서 그럴까 뭐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불현듯 그냥 형빈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네. 1회 때부터 같이 앉아 있었던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근데 형빈이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형빈이가 떠오르고 저한테는 또 유일한 제 인스타그램에 유일한 저의 팔로워가 팔로워가 한 명 있는데 형빈이가 또 그 팔로워입니다. 제 유일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리죠. 아 근데 그걸 왜 진짜 저만 팔로우가 딱 돼 계시는 건지도 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다 궁금하실 내용들을 질문을 좀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은 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때 이제 네이버죠, 네이버. 네. 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그때 뭐 아주 핫하셨죠. 한 3일 동안 아주 핫하셨죠. 실시간 검색어에 정문홍, 뭐 성희롱, 뭐 정문홍, 뭐 쓰레기, 뭐 이런 게 이제 한 3일 동안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빈이가 그때 이제 그 팩트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SNS에 올렸어요. 본인은 그 선수들과 더 친한 사람이다. 나는 본지 얼마 안 된 사람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들을 다 각 이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든다기보다, 뭐 정문홍 대표가 만약에 누군가를 성희롱했거나, 뭐 성추행했거나,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의 방송 인생을 걸겠다. 본인이 방송을 그만둬도 된다. 이렇게 나서준 겁니다. 아까도 뭐 계속 댓글 달렸는데 로드 FC는 나가면 절대 다른 데서도 못 뛰게 하고 계약으로 묶어서 선수를 망가뜨린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해명해 주세요 하는데 제가 보는데 좀 짜증이 나긴 했거든요.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기를 해봐 주세요. 아는 대로. 제가 아는 대로 제가 아는 선에서 근데 로드 FC가 사실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계약 관계에서 틀어지면 사실 이거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고소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에서 만약에 잘못된 걸로 누군가 잘못을 했다. 그럼 고소를 해서 그걸 바로 잡아야 돼. 근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실 로드가. 고소는 안 합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면. 그리고 저는 이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왜 로드는 UFC 안 보내주나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UFC에 제일 많이 간 단체가 로드 FC 아닙니까? 사실 남희철 선수 갔죠. 함서희 선수 갔죠. 그리고 강경호 선수 가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죠. 최근에도 사실 뭐 이정영 선수나 이정현 선수도 사실은 로드 UFC에 나간 게 다 로드 출신이죠. 거기다 해외 선수들 미첼 페레이라라든가 크리스 바넷 선수 뭐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로드 UFC 출신들이 UFC 잘 가고 있고 UFC를 안 보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루머를 만들어서 누가 이득을 볼까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로드 FC를 13년간이나 예. 이어왔던 예.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네. 저는 대한민국에 네. 잘 만든 또는 좋은 그리고 아주 공정하고 그런 스포츠 리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이걸 또 누굴 폄하할 수밖에 없는 비교점이 되긴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프로축구는 개인의 것이 아니니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프로축구, 뭐 프로농구, 뭐 프로야구. 사실 세계에 내놨을 때 리그로 쳤을 때는 네. 어떻습니까? 조금 작죠. 조금. 작죠. 네. 해외 선수들이 막 오고 싶고 막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좀 최소한 일본 뭐 프로야구 뭐 그런 정도의 리그라도 제가 이 얘기하는 리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약간 국뽕이 차오르는 얘기를 몇 개 드리면
근데 저는 대표님 따라서 해외도 몇 번 뭐 가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맞짱의 신 인도네시아도 가봤고 일본도 대표님이랑 같이 여러 번 가봤는데 일단 인도네시아는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그 맞짱의 신 때문에 체육관 뭐 관장님, 선수들 뭐 이런 분들 오셨잖아요. 다 로드 FC 진짜 거짓말 이만큼 못해서 선생님 로드 FC 가고 싶어요. 한국말로 선생님 로드 FC 저도 뛰고 싶어요. 로드 FC를 다 알고 되게 뛰고 싶어 하더라고요. 중국 진출을 저희가 몇 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진출을 한 이유는 오직 하나였죠, 이유가. 네. 뭔지 아십니까? 뭐였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아예 못 찍겠습니까?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들시려고. 그렇죠. 뭐 이게 뭐 사람들이 이제 또 욕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제 꿈이니까. 네. 저는 UFC를 이기는 게 꿈이에요. 예. 그건 뭐 제가 사업가로서 제 꿈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중국의 어떤 투자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꿈은 뭐냐? 이거 제가 앞에 살짝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살짝 얘기하시기 전에 네. 이제 중국에 로드 FC가 진출한 적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까이서 뵌 바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일보 직전이었고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UFC가 늘 중국에 진출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중국 주변국 마카오라든가 뭐 이런 데서 경기를 개최를 하면서 중국 본토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계속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중국을 먼저 들어가서 중국의 해외 격투 리그가 전국에 이름을 알렸던 첫 단체가 사실 로드 FC였지 않습니까? 팩트지 않습니까? 맞긴 하죠. 네, 팩트입니다, 정말. 근데 그 이후에 열리면서 UFC가 어떻게 보면 후발로 들어간 건데, 그 시기가 참 좀 아깝죠, 좀.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중국의 투자자가 저를 이제 한국에 왔어요. 네. 한국에 와서 너 꿈이 뭐냐 그러길래 UFC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난치지 말고 네. 진짜 얘기를 해서 장난 아니라니까 무슨 장난. 그럼 뭐 얘기하다 나도 짜증이 나니까 아, 왜 왔어요? 내가 그랬지. 네. 돈 좀 많아요. 그랬어. 내가 정말로 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씩 웃어. 그래서 아니 웃지 말고 대답 좀 하시라고. 그럼 진짜 줄 거예요? 꿈을 얘기하면 얘기해 보래. 3번을 만나서 3일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만나도 되냐?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 날 한 번만 더 만나자. 그래서 3번을 만났는데 그래 결정했어 그러는 거야. 네. 뭘 결정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중국에서 시합을 할 수 있게 도와줄게. 하고 싶은 거를 펼쳐봐. 라고 한 거죠. 저는 제 싸움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모르죠.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들판에서 싸우면 사자가 이기고 정글에서 싸우면 호랑이가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저는 싸움터가 한국이면 제가 져요. 이 전쟁터가 싸우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국은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저에게는 14억의 인구가 있고 시청자들이. 자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라면 내가 한번 UFC랑 붙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갔던 거고, 뭐 이게 방송 관계자분들이 들으면, 그러니까 다 그때 당시에 이제 깜짝 놀랄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 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CCTV라는 TV에서 저녁 8시에 생중계를 했었어요. 그쵸. 중국에서. 중국 CCTV에서. 중국 CCTV는 중화권에 있는 동남아에 모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로드 FC를. 네. 제가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중국이라는 이 파워가 너무 세니까 동남아에 있는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에도 CCTV가 들어가죠. 네. 그쵸. 그래서 CCTV에 8시에 중계를 했던 여러분, 거예요. 그 가게에 달려있는 그 CCTV 아닙니다. 그 중화방송 그 CCTV예요. 중국 중국 공영방송 CCTV. 그래서 한 4년간 생중계를 했었고 네. 회사 밸류가 이제 한 1,500억, 2,000억 정도가 됐었죠. 중국 회사만. 밸류를. 네, 중국 로드 FC만. 그러니까 투자도 받아서 열심히 시합을 하고 있었죠. 네.
축하합니다. 아니 우리 오 사장님 로드 FC 13주년을. 우리도 안 끝났는데. 최근 가장 비호감이신 비호감 옵니다. 와 우리 오 사장님. 비호감으로 윤영빈을 뛰어넘은. 웅이어멈 아닙니까? 웅이어멈. 아니 이 시간에 약줄 하셨어요. 네. 얼굴이 야, 빨개. 이거 안주를 갖고 왔네. 야, 조금 이거 좀 약간 매운맛 한번 질문 나갈까요? 아 오세요. 네. 불컴 대표하고 만났다던데 사실인가요? 형근이가 한번 데리고 왔었죠. 만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오 진짜요? 대박. 점심 때 소고기 사줬어요. 점심 때. 나 점심 때 첫 끼인데 그 친구 때문에 그래도 뭘 맛있는 거 사주려고 소고기집에 점심 때 만나서 밥 사주. 최영기 변호사랑 네. 형근이하고 그 친구하고 넷이서 만나서 만났어. 더치페이 했나요? 아니면? 제가 사줬죠. 근데 그거 벌써 한 1년 전 얘기입니다. 1, 2년 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까지만. 다음 뒷얘기는 다음 라이브 때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와, 근데 대박이다. 이거 만났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폭로했다는 것 자체가. 만난 적이 이씨, 있으시죠? 그거 더 얘기할까? 안 돼. 확! 다음 얘기하세요. 오. 아 제가 그때 미국에서 들어온 날이었어요. 입국을 한 날. 예. 한 날이어서 형근이가 중간에서 뭐 한번 이렇게 인사를 시키고 싶다 해가지고 형근이랑 그때 같이 했었잖아요. 예. 형근이가 그때 그 불컴 그 친구랑 둘이 같이 했던 거 아니에요? 같이 자기들끼리? 그쵸. 그죠. 근데 형근이가 이거 아셔야 돼요. 형근이가 뭐 얍삽하다, 뭐 간신배다 아니에요. 형근이가 처음에 저한테 네.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와서 본인이 이제 블랙컴뱃 하는데 거기 관장으로 또 하고 자기가 또 이렇게 컨설팅도 좀 해주고 시합도 좀 뛰고 대표님 허락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 하고 싶으면 해. 얼마든지 해라. 그래서 형근이 저한테 허락받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형근이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장난으로 그러는 거지. 저 간신배 새끼 저 갔다가 돌아왔다 그러는 건 제가 그냥 그러는 거고 장난치는 거고 허락 받고 했던 거고. 그리고 블랙컴뱃에 뭐 그 이정원 선수나 뭐 파이트 클럽 어떤 친구들이나 로데프 선수들을 제가 다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검정 친구가 김동훈 과장이랑 연락해서 연락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해서 누구 선수 좀 써도 됩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얘기하세요. 조금? 조금에서 끊는 거는 알았어. 반칙 아닙니까? 조금에서 끊는 건 반칙 아닙니까? 하여튼 이렇게 합니다. 같이 잘. 오늘 와인을 좀 드셔서 그런가 좀 장난 없네요 이게. 아니 근데 뭐 이제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많이 있는데 좋은 것만 얘기 드리죠. 좋습니다. 난 얼마든지 열심히 잘해라라고 얘기했고 착하게 이쁘게 잘해라. 이쁘게 잘하면 도와주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하지만 누구를 저격하거나 누구를 폭로하거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 뭐 더 나중에 얘기는 뭐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나 축구도 농구도 야구도 이 최고 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돈을 많이 버는 거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좀 너무 심했어. 라자발이나 솔로비나 이런 너무 세요. 뭐 근데 우승은 우리나라가 할 것 같아. 오카 이길 것 같고 김수철 이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둘 다 이번 주죠. 이번 주 일요일 날이니까 좀 많이들 봐주세요. 오카 말고 김인성 선수죠. 김인성 이제 대한민국 출전자니까 이것도 누구를 욕하게 되면 안 되는데. 해도 됩니다. 살짝. 뭐 어차피 제일 아니니까. 자 듣고 잊어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막 싸움을 합니다. 막 싸움을 합니다. 맨주먹을 끼고 막 싸움을 한다거나 본인이 굽네 치킨입니다. 그런 곳에 스폰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겠습니까? 안 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자, 젊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똑바로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 어떤 정상적인 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절대 스폰 안 합니다. 욕하고 누굴 깎아내리고 누구를 자꾸 폭로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돈을 넣겠습니까? 안 하죠. 혹시 넣겠습니까? 안 하죠. 이거 아셔야 돼요.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 조회수 수익으로 격투단체를 유지할 수 있진 않아요, 사실. 자, 조회수가 많이 나오려면 제가 가끔씩 인택 씨한테 그런 얘기 하죠. 저한테 솔직히 물어보죠. 가끔씩. 그 컨텐츠 할 때 아소리하고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나요? 물어보죠. 네. 그럼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성수대교 올라가서 제 입으로 얘기할까요? 네. 성수대교 올라가서 똥오줌을 싸라. 그냥 자크 내리고 오줌 한번 싸세요. 아소리 그냥 자크 내리고 오줌 한번 싸라 그래. 그럼 조회수 한 1000만 나옵니다. 이슈를 시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악영향이 옵니다. 그러면 스폰서들이 돈을 안 줍니다.
그럼 선수들에게 돈을 조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욕을 하고 다른 단체를 비하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안 주죠. 그걸 아셔야 돼요. 아, 진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엄태용 선수하고 유호성 선수 시합을 했죠. 네. 뭘 얘기하시려고? 재밌죠. 네. 궁금하죠. 그쵸. 재밌죠. 그건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끝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훌륭한 매치였다 그럴까요? 아니면 어때요? 그냥 관망했던 사람들로서 어때요? 뭐 기분이 썩 뒷맛이 좋지가 않죠. 좀. 열심히 했고 뭐 두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이런 만들어지는 자체의 이 상황들이 그리 유쾌하진 않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폭로를 하고 욕을 하고 뭘 하고 이게 그래도 사람들이 사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빌드업이 너무 선을 넘잖아요. 재밌죠. 궁금하더라고. 나도 너무 재밌고 그 본능을 거짓말을 하진 않을게요. 근데 재밌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 이게 우성이하고 태용이한테 좋지 않을 것 같다. 끝나고 나면 나는 다 좋아하는 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시합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차라리 그래서 태용이가 직전에 뭐 억다리 사건도 있었고 눈도 이렇게 개체량 때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시합하면 안 되잖아요. 난 좀 시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난 두 사람이 다 놀림감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승자가 없는. 승자가 없죠. 제가 봤을 때 승자가 없죠. 유쾌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기업과 좋은 회사들이 스폰을 할까요? 안 하죠. 격투기계에 스폰을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본인이 부모죠. 네. 뭐 안 되죠. 못 봐. 보지 마. 야 이건 안 돼. 그럼 그 애기들을 그 체육관에다가 보냅니까? 안 보내. 결국 손해라고요. 두 선수를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13년간 잘 걸어오셨고 그동안에 격투기계도 보셨고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예. 앞으로는 뭘 그리고 가시는지.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UFC를 이기는 게 저의 목표고 뭐 여러분들이 욕을 하든 돌을 던지든 저는 제 갈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러면 넘사벽 아니냐? 아니죠. 이 아시아에는 인구수가 있잖아요. 인구수가 있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여기에 생각을 함께하는 자본만 붙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본만 붙으면 끝나는 겁니다. 단 그 전에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산업군이 나와바리가 브랜딩이 되어 있느냐. 뭐 윤영빈이 시합을 만든다. 안 됩니다. 그렇죠. 막대하게 돈을 쏟아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레코드가 있느냐. 그리고 그 시장에서 브랜딩이 되어 있느냐. 저희가 로드 FC를 하면서 13년 동안 한 600억 정도 썼습니다. 우와.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격투기 하는 사람들에게 로드 FC를 다 알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이미 다 끝냈고, 그다음에 안타깝지만 저희에겐 코로나가 왔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이런 공연을 못하게 하고 시합을 못하게 한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죠, 사실.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금은 선진국들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일본은 라이징 시합했었어요. 싱가포르 ONFC 시합했었고요. 그렇죠. UFC 그냥 마스크 벗고 시합했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문화 스포츠를 말살시켰죠. 저희도 상당히 힘들었죠. 대한민국만 선진국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3, 4년 후퇴시킨 거죠, 사실은. 어쨌든 뭐 충분한 아시아의 인구가 있고 브랜딩이 되어 있고 그 실제로 해외에서도 로드 FC는 다 알고. 생각을 함께하는 어떤 자본가는 곧 붙겠죠. 지금도 몇 명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UFC랑 뭐 이긴다가 아니라 열심히 추격할 수 있다. 남자로서의 목표고. 네. 그래서 너는 UFC 선수들 안 보낼 거야? 아니죠. 안 보내면 고소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무튼 로드 FC는 이제 13년 됐지만 앞으로도 쭉 계속 되는 거죠, 대표님. 아, 그리고 참 우리 그 원주에 치약체육관 이제 큰 스테디움을 MMA 전용 경기장으로 우리 이제 원주 시장님께서 저희 또 10년 넘은 또 노고를 인정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제 내년에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도권 스포츠가 돼서 승인이 났죠. 예 공식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치약체육관 원주 치약체육관을 이제 리모델링 비가 내년에 예산에 다 들어가서 MMA 전용 경기장이 됩니다. 뭐 근데 그래봐야 1년에 제가 몇 번 안 쓰는 거 365일 중에 360일은 다른 태권도, 킥복싱, 뭐 유도, 주짓수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다 같이 쓰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주에서 전폭적인 또 지지를 해주니까 MMA가 이 제도권 스포츠로 크게 발전될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아, 근데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을 시합을 거의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또 굽네 치킨 홍경호 회장님은 그 메인 스폰서 금액을 10원도 안 빼고 다 줬어요. 시합을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렇죠. 3년 동안. 네. 이런 분들도 있구나. 시합을 안 하는데 왜 스폰을 해줍니까? 그냥 뭐 그러신 분인 거예요. 저랑 너무 멋있는 분이죠, 사실. 그냥 제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고 제가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뭐 이렇게 형빈이처럼 이렇게 저를 무한 지지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럼 저는 이분들 때문에 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성공하거나 또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과정이 너무 이쁘고 깨끗해야 되지 않나 해서 뭐 저 스스로를 조금 더 뭐랄까 채찍질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굽네 치킨은 충분히 인정받아도 되는 그런 분이에요. 굽네 치킨 회장님은 우리 격투인들이 좀 고마워해도 되는 분들이에요. 뭐 진짜 우리 격투인들은 굽네 드셔야 됩니다. 한국 격투계에 정말 큰 기둥이 돼주신 분 아니십니까? 이제 여기서 너무 오래됐으니까 내일 또 출근들 하셔야 되니까 빠이빠이 할까요? 그럴까요? 네네네. 네, 여튼 뭐 13년 동안 왔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유언비어가 이게 놔두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저희 또 가오영 라이프의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는 믿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한치의 또 지저분함 없이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